일단 준비해 오신 이 자료부터 한번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세법과 부작용들인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희 그 단톡방에, 제 회원들 단톡방에 누가 한 분이 또 올려주셨어요. 그 분양권 관련해서. 네. 그 문의하시는데, 안 그래도 요새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공교롭게도 제가 이거 마침 준비했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네. 좀 신기하긴 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거죠. 왜 헷갈리기 쉬운 이제 세법과 부작용들이라고 해서, 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입주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됐던 거예요. 입주권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었었는데, 근데 이제 얘 분양권이 왜 그 포함되지 않았었냐면, 주택으로는 입주권이란 건 뭐였냐면, 쉽게 말하면 건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그건 애당초 그 집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주택수죠. 허물었어도. 그러니까 권리니까. 근데 분양권은 애당초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택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금도 10%지만 어떤 경우에는 5%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처음부터 주택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권리인 거고. 근데 입주권은 원래 집이었던 걸 허물었으니까, 그건 집이었으니까 그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됐던. 그래서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됐었고, 분양권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네.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포함이, 요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네. 이게 8.11 대책으로, 그 다음에 2021년 1월 이후 양도세에서도 주택수가 분양권이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대책에 의해서. 근데 이제 8월 10일 요거를 또 보면 또 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네.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취득세 주택수.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 주택수냐, 양도세 주택수냐, 이게 또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8월 10일 이후 이제 거의 다 이후에 취득한 거니까 취득세도 오피스텔이건 뭐건 분양권도 다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만 2021년 1월 이후 이제 산 분양권은 양도세도 포함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이때가 지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취득세, 양도세, 분양권도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문제가, 그 사람들이 이제 분양권은 이제 그거잖아요. 이게 분양권을 매입을 하고 그 이제 등기를 그러니까 세금은 또 언제냐면 등기할 때 내는 거잖아요, 취득세를.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고 2년이나 3년 있다가 취득세 내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 돼서 시점에서 내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양권은 취득 시점에 주택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택이 2개가 있고, 내가 지금 두 채가 집이 있어요. 분양권이 2개가. 하나 집이 있고 하나 분양권이 있는데, 이제 서울 집을 하나 더 샀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그러면 이제 취득세가 이게 취득 시점이니까 중간에 요거를 분양권을 하나 팔아도 이제 2주택으로 해서 취득세가 그냥 일반 세율일 거를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라 취득한 시점이 이제 3주택이 돼버리니까 이게 8%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팔아도 8%인 거예요.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현행 취득세 중과 기준이 뭐냐면, 이제 2주택은 8%, 3주택은 12%. 이미지가 이렇게 됐네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것도 뭐가 있었냐면, 취득세를 완화해 주겠다. 12월 20일. 이게 2021년 12월 22일인 거예요. 2022년. 네. 2022년 12월 20일이니까 대신에 지금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취득세 완화를 해주겠다. 어떻게? 절반으로 50% 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믿고 분양권도 이제 절반 해주면 그래도 좀 나니까 6%가 아니라 3%, 12%가 아니라 뭐 6% 되면 뭐 괜찮네 이렇게 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통과가 안 됐죠. 국회 통과가 안 돼서, 국회 통과가 안 되니까 지금 다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분양권 산 사람들은 뭐냐고요, 지금. 이거 믿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고 있다, 잃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정책을 내도 사람들이 믿지는 않는다. 23, 24? 네, 거의 지금 이제 10월, 11월이니까 지금 뭐 2년 됐어요, 2년.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국회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근데 그 민주당이 이제 뭐 대다수 당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어쨌든 이런 부작용,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신뢰가 자꾸 이제 무너지면은 약발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이제 뭘 얘기를 해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믿고 안 듣고 이제 효과가 없어진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분양권은 취득세 기준이 취득 시점이어서 등기 시점이 아니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취득 당시. 네, 취득 당시. 그래서 예를 들면 2주택 상태에서 비조정 지역에 분양권을 그러니까 샀다. 전매가 이제 명의를 변경한 거죠. 전매를 해서 3주택을 하면은 요때 취득세, 그러니까 이게
비조정지니까 8%가 되겠네요. 8%가 되는 거고 이후 분양권 완공 전 1주택을 처분했어도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등기를 하더라도 이때는 이제 의미가 없다. 처분했어도 이때 취득 시점에 3주택이기 때문에 3주택 빼박이다. 네. 네. 그러니까 처분하는 의미 없다. 등기 시점이 아니다. 취득 시점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비조정적이기 때문에 취득세 일반 세율이 아닌 취득 시점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한 게 뭐냐면 법인으로 넘겼다 다시 가져와. 법인 넘겼다. 왜냐면 취득이니까. 그러면 취득일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취득세가 바뀌어요? 다시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법인으로 갔다가 오면. 근데 이제 법인으로 넘겼다가 다시 갖고 오면, 그러니까 자기 법인 있잖아요, 자기 법인. 그러니까 이게 꽁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회피. 그러니까 어떤 뭐 절세인 경우, 절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인으로 갈 경우에 중도금 대출을 다 상환하고 가는 거예요, 상환.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내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중도금 대출이 안 돼.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법인으로 갔다가 다시 갖고 오면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2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법인 넘겼다가 다시 팔어. 그 다음에 다시 갖고 오면 그땐 2주택인 거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다가 이제 등기 전에 갖고 오는 거예요. 등기 전에. 매매했다. 이거는 뭐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부부에게, 그러니까 부부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 분양권을. 이거를 내 거였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취득할 때 3주택이었으니까 네. 그 하나를 팔고 그리고 부부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취득세는 다시 일반세로 바뀌는 거예요. 취득 시점이니까. 그래서 요게 부부에게 등기 전 증여세, 그래서 요게 이제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기사도 많이 나온 거예요. 꼼수는 절세라는 거죠, 절세.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괜히 이제 그 행정 비용만 올라가는 거예요, 행정 비용만. 굳이 쓸데없이. 왜냐면 등기 시점에만 하면 되는데 등기 시점에 취득세 내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분양권. 근데 애당초 이게 분양권이라는 것 자체가 주택으로 간주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뭐 5%만 냈어도 이게 집은 아니잖아요, 사실 주택은. 분양권 5%만 내도 계약금만 내도 분양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아닌 거를 집으로 억지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부한테 넘겨서 이제 증여를 하면은 또 취득세가 그 증여하는 시점으로 바뀌는 거니까 또 이제 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기사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부한테 증여할 때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증여세가 나오는 거예요, 증여세. 근데 증여세는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 10년간 6억까지가 그 면제가 돼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간 내가 부부끼리 뭐 증여를 안 했으면 가능하다.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명의 변경은 취득세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바꿔올 수 있다. 취득세를 이제 다시 돌릴 수 있다. 부부일 경우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가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 제가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학교가 되게 가까운 직선거리를 막아놨더니 애들이 이제 월담을 하는 거예요, 월담을. 그렇죠. 네, 법을 어기고 월담을. 그럼 차라리 거기 개구멍을 하나 뚫어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럼 가면 되지 않냐. 그걸 애들한테 나무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법이나 이런 거를, 이거는 뭐 합법이니까 이런 절세를 사람들도 계속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책도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분양권도 입주권과 똑같이 취득세, 양도세, 주택수 매겨버리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이런 사단이 있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부작용이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2024년 9월 19일 날 분양권 주택수 규제 부부간 꼼수 증여 부추겨 이게 부추기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거든요. 증여. 그래서 신축 입주 뒤 분양권 보유자는 취득세 중과 회피형으로 부부 증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취득 시점이 아니라 한번 또 바꾸면 되니까. 이제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고, 이 기사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가 이제 중과를 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자,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다 처음에는 무조건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예전에 뭐 지방을 사고 뭐 수도권 사고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똘똘한 채 먼저 가자.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제일 힘차게 할 수 있는 그치. 자금을 모아서 딱 일단 그렇죠. 제일 메인으로. 그게 트렌드가 돼버린 거야, 이게. 앵커를 박아야 돼. 일단. 그렇죠. 안 그러면 세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 사람들 다 수도권 서울로. 근데 이것도 다 예견한 거잖아요, 사실. 발표할 때 이거 했을 때 아마 수도권 서울 집값,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근데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은 어떻게 되고 있냐?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안 좋아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이왕이면은 1주택이 취득세가 같다고 하면 이왕이면 서울, 이왕이면 강남. 거기에다가 그 지금 조정지역 외에 비조정지역도 예전에는
서울하고 5대 신도시 있잖아요. 그게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그게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바뀌면서 지금은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한 모든 서울 지역도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니까 아니 거주 안 해도 비과세 해주니까 거기다가 취득세도 처음 사는 게 제일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짜잘한 거 다 팔고 무조건 서울 하나 사고 강남 하나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팅을 해야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된 거예요. 국룰이 됐죠, 국룰. 국룰에. 그러니까 지방 집값은 가뜩이나 안 좋은데 다 파는 걸로 하는 거고 서울 수도권 똘똘한 한 채들은 다 이제 올라가는 거기다가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가 거주가 아닌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가 되니 무조건 올라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다 지금 팔고 올라가니까 지방 집값이 어떻게 되겠냐. 초토화되고 있는 거고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오르고 특히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정책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정책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빈부격차를 더 가중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더 가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안타까운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동산 투자자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새끼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제 이런 이제 나는 이제 보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고 또 댓글 달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댓글이 좀 달리나 보죠? 있죠. 있죠. 근데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그게 가속화될 거다.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취득세,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이 주택세에 포함되고 취득세 중과를 하니까 결국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 물론 입지적인 거나 시기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신축 인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지금 약간 어그러져 있는 이 세제 제도가 9평 60억을 만들었다고 저는 맞아요. 보거든요. 거기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이제 했는데 거긴 토지거래 외니까. 그러니까 다 일조했죠. 일조했고 하니까 그런 게 다 영향이 미쳐서 비싼 데는 더 비싸게 하고 안 좋은 데는 더 안 좋고 사람들 쳐다도 안 보고. 왜냐면 우리 같아도 솔직히 취득세 뭐 그렇잖아요. 그 이왕이면은 3주택부터는 12%인데 이왕이면 제일 좋은 데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럼 제일 좋은 거 하려면 지금은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매물은 이제 그런 데 넘쳐나는 거고 좋은 데는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문제다. 근데 이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비과세지 않습니까? 주택을 사고 분양권은 예전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권이 몇 개 있어도 이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로 하고 이제 잔금만 남은 상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에 넣었는데 덜컥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덜컥 당첨되면 아파트 청약 당첨의 그 취득 기준은 당첨일 기준인 거예요. 분양권 전매는 전매일 기준, 잔금 기준이지만 아파트 청약 당첨일은 당첨일 기준, 계약을 하면 당첨일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날짜가. 그러면 당첨이 됐고 아직 계약금 일부만 넣었을 뿐인데 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3주택이 된 거예요. 3주택.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받는데 조치에 이게 당첨이 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억울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억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전에 이런 게 신경 없었잖아요, 사실. 분양권 청약하고 아직 본계약도 안 한 거고 그냥 가계약만 넣은 거고 청약이니까. 근데 당첨됐다는 이유로 주택수에 포함이 됐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경우.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 당첨 계약금, 가계약금 그냥 포기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실익이 더 크다라고 본 그렇게 거죠. 해서 나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왔는데 그냥 이거는 포기하시자. 그래서 비과세 받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가계약금을 한 1,000만 원인가 아마 포기했던 걸로. 그게 낫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해결 방법이 됐던 거고. 정말 재밌었던 건 이렇게 했던 당사자가 세무사였어요, 세무사. 근데 몰랐던 거야, 이게. 근데 왜냐면 세무사도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아니면 뭐 부동산 전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다른 쪽이었군요. 메인이.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도 놓친 거예요, 이게. 놓친 거예요. 근데 나도 처음에는 헷갈려도 왜냐면 이게 정책이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비과세를 지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좀 얘기가 됐던 사례이긴 해요. 실제 사례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청약 당첨자는 청약 당첨일이 이제 취득일 기준이고
분양권 승계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잔금일이나 전매일이 기준이 된다. 이것도 이제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청약 하시면 안 돼요. 비과세 받을 분들은. 함부로 청약 당첨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청약 당첨도 있지만 우리가 예비 당첨이 있어요. 예비 당첨은 다행히 당첨되고 계약일, 내가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비 당첨했으니. 그래서 예비 당첨자는 계약일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다만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은 이제 2024년이니까 거의 다 이제 취득세, 양도세도 분양권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복잡하고 헷갈려서 전문가들도 실수한다. 실수 유발할 수 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은 당순 명료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덕지덕지 붙이니까 너무 헷갈리고 세무사들도 막 어렵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풀려니까 이거를 다 띄어내고 막 해야 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뭔가 이렇게 투기는 막아야 되겠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막 막다 보니까 막 누더기가 된 거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 요 얘기도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더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이게 지금 서론을 지금 길게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은 분양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현재 신규 주택을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되게 웃겼던 게 조정적일 때 뭐 과거에는 2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1년으로 바뀌었네. 조정 대 조정일 때는. 네. 그리고 또 6개월 이내 전입 조건으로 또 바뀌어버렸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 때 사면은 또 6개월 전입해야 되고, 언제 때 사면 2년을 해야 되고, 언제 때 사면, 이게 다 날짜별로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잘한 게 난 요거 같아. 3년으로 통일. 야, 됐고, 다 필요 없고. 3년으로 통일. 그래서 지금은 현재 3년으로 통일해요. 그나마 제일 잘했어, 진짜 이거는 국회 입법 그게가 상관없었나 봐. 그래서 그냥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3년 통일. 너무 편해. 그래서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대체주택도 비과세도 왜 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사는 대체주택도 그것도 2년이었는데 이것도 3년으로 제가 바뀐 걸로 통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통일시켜야 돼요,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는 2년이고, 그러니까 대체주택 비과세도 재개발 같은 게 2년이었으니까 이거 3년이랑 또 안 맞는 거잖아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냥 다 3년 통일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3년이건 4년이건 통일.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더 보완할 게 있는데 어쨌든 현재 3년은 통일. 그래서 좀 낫다, 그나마. 근데 분양권은 계약금 5%만 들어가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면 10억짜리를 5%면 얼마죠? 5천만 원. 근데 그게 주택 수익인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하잖아, 사실. 왜냐면 재개발은 그래도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잔금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사겠다는 의지만 표현해도 주택수다. 그렇죠.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제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할 수도 있고 주택수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핵심은 뭐냐면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고 1년 후에 매입을 해야 돼요. 1년 이내 매입을 하면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1년이 있다가 지나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분양권 매입 후 1년 후 분양권 매입 존중 분양권 비과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양권 내가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 1년 있다 또 분양권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3년 이내 기존 분양권을 처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분양권 상태에서 처분하면 이거 비과세 될까 안 될까 요 얘기예요. 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진짜 어렵죠. 진짜? 그 왜 안 되냐면 종전주택이 분양권은 인정이 안 돼요. 비과세 조건이. 그러니까 비과세 조건은 주택일 때만 되는 거예요, 또. 일시적 1주택 주택은. 근데 분양권은 그 주택은 맞지만 이 비과세 규정의 주택은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분양권은 비과세 규정이 없다. 분양권 자체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분양권 매입 후 조정적 아파트 매수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정 규정이 3년 내에서. 이건 뭐냐면 분양권이 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강남 아파트를 샀어요. 강남 아파트. 그러면 이것도 강남 아파트는 취득세가 조정적이니까 8%겠죠. 네. 근데 이거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 주택, 이걸 신규 주택을 강남 아파트를 사고 나서 3년 이내 분양권을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3%만 되는 3% 구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세율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3년 이내는 처분하면 된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비과세 규정에서 분양권은 비과세가 못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시적 1세대 1주택 취득세에서도 이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이 되는지 여부인 거예요. 이때는. 섞여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안 해준다. 이때는 또 돼요. 이게 헷갈리죠, 엄청. 이때는 또 되는 거야. 왜 또 해주는 거야? 분양권인데 왜 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비과세 규정은 없지만 이거는 주택수 규정에 맞기 때문에 3년 이내 처분하면 취득세가 일반 세율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죠.
헷갈려. 이거 세무사들도 헷갈려. 엄청 헷갈려. 알바노다, 알바노. 알바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개판이야. 뭐냐고. 개판이라고, 심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것 같냐는 거야, 이게. 3년 내 처분이야. 근데 이런 건 또 돼.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3년 내 처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갱신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4년이지 않습니까? 3년 내 처분이 돼야 안 돼요. 거의 사실상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죠. 안 돼요. 안 쉽지 돼, 않죠. 실무적으로 쉽지 않죠. 안 돼. 그래서 이것도 3년이 아니라 4년이나 5년으로 바뀌어야 돼. 4년이나 5년이 바뀌어야 돼. 이게 왜 3년이었냐면 예전에 전세 만기가 2년이니까 1년 더 여주시겠다 해서 3년이었던 거예요, 원래가. 그럼 5년으로 해줘야 5년을 해줘야 돼. 5년 해줘야 돼. 4년에 플러스 1 이 정도면 그렇죠.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럼 갱신 청구를 없애던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왜 제가 막 열받는지 알지? 가끔 방송에서 미치려고 하는지 알겠지 이제 좀. 답답해 죽겠어. 5년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아. 아유 진짜 그러네, 미치겠어. 그러네. 이거 혹시 그 관계자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취득세 중과로 서울 강남 솔리 현상이 가속화된다. 거기다가 그 2년 거주도 필요 없잖아요. 2년 거주도 안 되니까 서울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방 하락 양극화 초래한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야기된다. 그죠? 통일된 정책이 아닌 주먹구구식 누더기 정책으로 곳곳에서 오류 발생하고 피해는 누가 봐요? 국민들만 보는 거예요. 국민들만 피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갱신 청구 때문에 3년 내 처분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공실로 두는 거예요. 공실로. 그러면 전세 상승.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실상 경우 때문에 생애 때문에 불량 부족으로 전세를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거다. 이게 뭐야 도대체. 맞아요. 뭐야.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대출 청약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려요, 사실. 그 다음에 최근에 빌라 청약 시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이게 양도세, 취득세는 주택수가 포함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청약일 때만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지 양도세나 취득세는 여전히 주택수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반쪽짜리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정책을 다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 두루 내려다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있고 이 틈틈이 이 사람들만 있으면 총괄이 안 된다.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실무 현업에 있는 사람이 조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네. 실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네. 그분들은 업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 그러면 지네 이득만 이해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좋게 봐줘야 교수님 정도 조금 넣어주고. 그렇죠. 근데 또 교수님들은 또 실무가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시죠. 안 하시니까. 맞아요. 그런 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어쨌든 답답하다. 그다음에 어처구니가 좀 없다.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